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민대학교과대학의 정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부처로서 제가 경륜받은 것은 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법, 기금법을 포함해서 현재 19대 기들어서 양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법령을 중심으로 한 안에 이 법안에 대한 법 제도적 관점에서의 토론을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앞서 두 분 의원님의 발표를 통해서 일부 나타났고 여전히 입장차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제기해 놓은 법령안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지난 국회에서 여러 번 제기되었고 또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또 다시 또 제기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해 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좀 합의를 통한 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합의라고 하는 그 점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권의 무력 또 노력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는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법의 견지에서 봤을 때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평화적 정책의 수립 그리고 또 추진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의 의무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 자체가 바로 그러한 부여한 업무를 추진하는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양당의 그 남북관계 법률의 입법 방안의 골자를 보게 되면 새누리당에 있어서 통일경제 관광특구법, 북한인법법, 또 정부 입법으로 나오고 있는 남북이름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법령 체계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좀 주목되는 부분은 통일부 차원에서의 정부안이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을 현재 그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용의 여부는 떠나서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 큰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도 현 정부의 남북관계 부진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법 제도적으로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탄된 남북관계를 보완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남북경협 손실 보상, 또 남북 경협기업의 손해보상 근거에 마련, 경협사업의 보험 적용, 피해 지원 보상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현 정부에서 취한 오이사 조치의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 이걸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구제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추가되어서 북한 주민 기본권 향상 지원 법률안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새누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권법안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또 좀 들여다보면 또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당의 안이 상당한 차이를 보고 있지만 새로운 남북관계 전개 또 새로운 정립이라고 하는 고민을 담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기의 안이 입법 배경 그리고 개정을 위한 그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법 배경과 목적 그리고 필요성에 의한다면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의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전에 지적된 문제점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법의 적용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직접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여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법령의 준수 대책을 보완 방안으로 정경분리 원칙을 명문한다든가 남북관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을 법 제도에 따라 법령에 따라 준수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우리의 입법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각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양당 간의 그 남북교류 협력과 협력에 관한 법률의 대안의 제시를 본다면 결국 입법을 통해서 이것이 마련돼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양당의 그런 합의의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법안의 남북교류협력법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용 대상을 북한을 직접으로 할 것이냐, 또 법령의 직접적인 그런 행위의 주체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또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어떤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내용이 우리의 국내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법령의 현실적인 효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두 분 의원님께 하나씩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민주당 심재민 의원님께 남북경협과 관련된 그런 실패 또는 손해의 원인이 정부의 오이사 조치를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고 계시는데, 오이사 조치의 법적 성격, 법적 근거와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손실에 대한 보상의 범위의 한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신가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은 결국 의사 조치의 법적 문제를 통해서 손해에 대한 또 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새누리당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북한 인권법에 관한 제정 문제를 다시 제기하셨는데 지금의 제기한 북한 인권법이 기존의 야당의 반대론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알고 싶습니다. 북한 인권법에 관련해서는 거듭 지적되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그 법안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북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 개선,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기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북 인권 개선과 지원을 법 제도화한다는 그런 기본 취지에는 동의를 하고 있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이것을 접근하는 입장에 있어서 일면 이 법을 통해서 실질적인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증진보다는 북한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인권 침해라고 하는 사실이 공론화되고 있고, 또 북한의 경제 현실에 있어서 북한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춰서 봤을 때 이 독일에서의 사례에 비춰 보더라도 인권법이 가지고 있는 시성, 필요성은 일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 요인을 통해서 이 인권법과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봅니다. 이것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민주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북한 주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그런 법안에서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리고